자, 저희가 케마스 첫 지역을 서울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네, 스터디반. 네, 서울 용산구를 갔다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용산구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첫 지역으로 용산구를 갔다 왔는데 대장님께서 이 용산구에 대해서 좀 특히나 서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지역 분석을 할 때는 네. 도구가 중요하거든요. 도구.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PC 도구로 해서 제가 많이 보이는 데가 이제 부동산 지인,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리치고라고 이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네, 리치고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고 하죠. 네, 여기 바로 가기 있네요. 요거도 보고 그냥 기본적으로 네이버 지도나 뭐 카카오맵 이렇게 좀 보고, 네이버 부동산도 좀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직방 뭐 이렇게 요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호갱노노 이런 것도 보는데 호갱노노도 좋고,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아실 이런 거 좋은데, 사실 조금 이제 지역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요 부동산 지인하고요, 네. 리치고가 좋습니다. 네,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너무 요즘 네. 뭐 옛날에는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였다면, 그렇죠. 요즘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를 보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사적으로 세는데, 운전을 할 때 제가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사이드미러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왼쪽 사이드미러는 크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보면 된다. 이게 이제 고수와 좀 하수의 차이. 고수분들은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봐야 되고 저 상황에서는 저걸 봐야 된다. 이거를 잘 아는 거. 네. 네, 어떤 게 우선순위다. 이걸 아는 거와 모르는 거의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많이 했냐면 가격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경매를 보고 이거가 시세가 3억인데 경매로 2억 4천 나왔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혹은 나는 한 번 더 유찰돼서 2억에 들어가야 부대 1억 빼고 수익이 남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결국 거기도 나는 싸게 샀지만 여기가 입지가 좋으면서 여기가 많이 오르더라. 네. 이런 거에서 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투자 방법이 여기가 개발된다는데 이거 3억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단점이 있었어요. 왜? 입지 좋은 데가 개발되는 곳보다도, 보세요. 개발이 많이 된 강서구 이쪽, 마곡지구. 네네네. 네, 마곡지구가 개발로 인해서 올라야 된다면 강남보다 마곡지구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남이 상승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좀 아니구나. 그러면 개발 호재도 중요하지만 입지가 중요하구나. 이랬는데, 또 이제 과거에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강남도 많이 빠졌고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지도로 보면 증감률이라고 나오죠. 네. 이게 6개월간인데 과거에 2000 뭐 좀 가볼까요? 이거를 제가 왜 직접 하냐면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2009년부터 네. 조금 2009년에 한 하반기부터 불경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2013년 한 중순 뭐 이 정도까지가 불경기였어요. 네. 그래서 보면 경기도가 7.9, 서울이 빠졌고 이때는 빠지는 시기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때 부산을 보세요. 부산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광주도 많이 올랐고요. 대구도 많이 올랐어요. 요새 서울은 빠지는데 부산은 오른다. 지방이 많이 올랐네요. 네, 이때는 이제 서울로 가야 될 서울의 유동성이 많이, 그 과거에 서울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서울이라고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다. 서울도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어떤 계기가 돼서 침체가 될 때, 요때는 이제 2기 신도시 입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 서울은 이제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나는 주식은 못 하겠어. 그러면 뭐 하냐? 부동산을 보거든요. 네. 그럼 부동산 중에 이제 어디를 보냐? 지방을 보겠죠. 근데 다른 지방은 두렵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디? 부산. 광역시. 네. 그럼 부산에서도 서울 사람이 봤을 때 부산 하면 어디를 보겠어요? 해운대죠. 뭐 해운대를 보겠죠. 네. 네. 근데 더 많이 올랐네, 지구가. 그렇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길게 보면 해운대가 올랐을 거예요. 특정 구간을 제가 찍어서 그런 거예요. 서울 하락기 때를 봐서 그래요. 자, 그래서 서울을 보면 강남 있죠, 강남. 네. 강남 불패가 아니에요. 이때 강남이 14% 떨어졌고요. 제일 많이 떨어졌네요. 용산 16% 떨어졌고요. 그렇네요. 네. 오히려 광진구, 성동구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 이때는. 네.
맞죠? 네. 그래서 강남 불패도 영원한 건 아니다. 이런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거를 보면 또 재밌는데 이 지인에서는 이제 이게 2009년이죠. 한계네요. 네. 저는 옛날부터 꾸준히 봤기 때문에 옛날부터 봤거든요. 자, 이제 서울로 넘어가면 자, 다시 지인에서 자, 지역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쥐도 말고. 그래서 과거에는 가격만 쌌으면 투자의 대상이 됐었고, 네. 그 이후에는 또 개발 호재. 호재에 따라서 네. 또 돈이 되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입지. 입지. 지금은 시장 흐름.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흐름을 조금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용산을 물어보셨지만, 네네. 사실은 용산이 큰 의미가 아니고, 서울이 어떻느냐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서울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어디, 25개 구 중에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일단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핵심 지표를 알려드리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경제학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 그래서 기본적인 예, 네. 맞죠. 그래서 수요 공급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격이다. 그래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이래서 수요 공급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네.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 정부 정책이에요. 자, 정책을 보면요. 2017년 8월 2일 날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 네. 그 다음에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네. 대구도 규제가 됐죠. 네네. 그런데 부산은 더 약한 정책인데 떨어졌고, 서울은 더 강한 규제인데 다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부산은 떨어졌고, 네. 서울은 더 강한 규제인데 올랐다라는 거니까. 규제의 깊이는 있어도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부 네. 정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똑같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네, 말씀. 지역별로 다르게 받는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요때 사실은 오를 시기가 되었던 거예요. 과거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네네. 예, 여기서 지역 분석에서 차트를 보면 이제 2009년부터 쭉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네. 근데 2017년 8월 2일이니까 요때부터겠죠. 네. 근데 당연히 요때 이제 과거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요때는 오를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부산을 보면 네. 과거에 또 많이 올랐던 거예요. 여기에서 부산을 보면 알겠죠.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때 왜 이제 서울이 올랐었느냐? 저는 이제 가격과 수요 공급 가격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하댔잖아요. 네. 네, 금리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요때 당시에 이제 금리는 2008년도 당시에 금리가 좀 정점을 찍고 가고 있었거든요. 네. 예, 여기서 기준금리라고 치면 금리가 나와요. 예,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그 가격권은 또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요런 데서 찾으면 뭐 옛날에 금리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거 있나? 2008년 보세요. 완전 고금리네요. 예, 근데 요때 고금리인데 앞에가 잘려서 그렇지 오르고 있는 고금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추세였단 말이에요. 요때. 네. 근데 요때 2006년, 7년, 8년 부산은 떨어지고 있었는데 서울은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서울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때문에 1차 요인이라면 전국이 다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8년 이후로는 서브프라임이 터졌죠. 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금리를 대폭 급속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은 안 살아나요. 잠깐 반등했지만 다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금리도 2차 요인이다. 네.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로망카 중에 예를 들어서 벤츠라고 합시다. 벤츠, 로망이죠. 네. 벤츠가 약 한 이 클래스 한 7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네. 근데 벤츠가 7천만 원인데 금리를 싸게 해준대요. 나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4천만 원을 그럼 대출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싸게 해준대요. 네. 그럼 당연히 사고 싶은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럼 금리가 높다. 그럼 사고 싶은 수요가 줄어들겠죠. 조금 줄어들겠죠. 네. 근데 그것보다 벤츠를 할인해서 3,500이래요. 할인을 적용하네. 네.
그럼 금리 낮은 게 중요하겠어요? 할인 낮은 게 중요하겠어요? 일단 할인율이 더 크지 않을까요? 맞죠? 네. 그냥 이 벤츠라는 차 가치 대비 싸게 살 수 있는 게 더 크게 와닿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금리가 높다 한들 거기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요 지역은 예를 들어서 벤츠가 1억이래요. 7천만 원짜리가. 네. 그러면 금리가 거기가 저금리라고 한다 한들 사겠냐라는 거죠. 비싸니까 수요가 절대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가 급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벤츠가 7천인데 1억이야. 네. 근데 금리도 높아.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나 안 사겠죠. 수요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금리는 약간 수요의 이제 돈의 가격인데 네. 이거를 조금 더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금리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랬는데 이제 이게 있어요. 유동성이 코로나 때는 너무 풍부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라버렸어요. 근데 요때도 세종이 오르더니 떨어졌었죠, 세종은. 그리고 이제 시장 요인에 의해서 대구가 그 다음 쫓아가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2차 요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금리와 유동성, 정부 정책에 대한 규제는 사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2차적인 요인이다. 그렇다고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3차 요인도 아니고 2차 요인이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야? 이랬을 때 우리가 아까 오른쪽으로 차선 이동을 할 때는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면 되듯이 네. 네, 더 중요한 거는 요 수요 공급 가격이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단순하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감소, 가격 올라가겠죠. 네. 공급이 증가. 네. 네, 이래 되면 가격 감소하겠죠. 가격은 이러니까 더 헷갈리네. 하락.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요인이 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많다. 과다. 공급 뭐 과잉 과잉. 많다. 네. 수요가 이때 많다. 네. 그럼 이걸 받쳐주잖아요. 공급도 많지만 수요도 많다. 그러면 1대1이에요. 네. 맞죠? 공급 마이너스인 게 마이너스 1인데 수요가 많으니까 플러스 1이죠. 네. 그러면 이때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싸면 수요를 불러일으키니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오를 확률이 높겠죠. 아주 단순해요. 네. 그럼 가격이 비싸. 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 떨어질 요인이 큰 거예요. 엄청 단순해요. 네. 알고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공급이 많다였어요. 그럼 공급이 적다라고 해볼게요. 적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근데 수요가 만약에 수요도 적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면 가격이 비싸든 싸든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럼 이럴 때는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근데 가격이 또 싸다.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 떨어지긴 하는데 적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급이 많다 적다는 요새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잘 돼 있어서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만 공부하면 가격이 싸다 비싸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네.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도시 대비 비교하는 방법.